네, 2시 시간이 되어서 금일 라이브 채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울산항만공사 하반기 체험형 청년 인턴 라이브 채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사노무부 윤지욱 사원입니다. 오늘 라이브 채용 설명회는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울산항만공사에서 근무 중인 현직 체험형 청년 인턴의 인터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채용 설명회의 핵심이죠. 하반기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공고 안내, 그리고 여러분께서 채팅방에 남겨주신 질문을 답변해드리는 Q&A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현직 체험형 인턴의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항만공사 인사노무부에서 5개월째 근무 중인 인턴 사원 정진아라고 합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겪어본 울산항만공사에서의 인턴 소감 솔직 담백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떨리실 텐데 오늘 인터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노무부에서 근무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무엇일까요? 울산항만공사는 일반 업무 이외에 프로젝트 과제 업무를 인턴에게도 부여를 해주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하반기 채용 설명회 기획이 제가 맡은 프로젝트 과제 업무입니다. 이외에도 저희 인사노무부니까 채용 면접 진행을 위한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턴 입장에서 실제 면접 진행에도 참여해보고 채용 설명회 기획에 출연까지 해주셨네요. 신경 쓸 게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신가요? 저는 영상을 보기만 했지 직접 만들어 보거나 촬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채용 설명회니까 이게 방송 준비부터 시작해서 자료 이렇게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정말 바쁘게 뛰어다녔고 그 과정에서도 업무를 직접 하니까 즐거웠습니다. 네, 실제로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건너편에서 지켜봤는데요. 거의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울산한방공사의 인턴이었길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험이 있으신지 있다면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울산항만공사에서 인턴들이 항만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난방파제랑 본항에 가서 직접 현장 교육을 실시해 주셨는데 어 항만 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곳이라서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울산항만공사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가 보지 못했을 곳이죠. 아, 네. 저도 입사한 지 1 년이 넘었는데 아직 저도 그쪽을 가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진아 씨가 저보다 먼저 가볼 수 있었네요. 네, 전에 듣기로는 그 배를 타고 좀 멀리 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셨는지? 안 그래도 제가 배를 평소에 탈 일이 없으니까 뱃멀미를 꽤나 심하게 했었고요. 난방파제는 정말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바닷바람이 너무 심한 거예요.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는 동안에 항만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국가 시설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럽네요. 저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난방파제, 본항이 영상공단까지 저보다 더 현장에 나가 보신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턴 기간이 2 개월이 채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울산항만공사에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인턴을 해본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턴들 별로 시키는 거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턴 시작할 때 '공부할까? 아니면 뭐 자격증 못 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턴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울산항만공사에서는 진정한 직장인의 기분을 인턴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만 현장 교육도 갈 수 있었고요. 연구 용역 설명회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기억에 오래 남을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인턴을 다시 지원해도 될까요? 뽑아 주시나요? 그 이제 시험을 치시고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아, 예. 울산항만공사에서 근무하신 경험을 통해서 네. 인턴을 시작하실 때와 끝나실 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턴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인터넷 지원하고 싶으시다니 그런 건 저희는 정말 뿌듯한 기분이 드네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으로 오실 인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턴이 처음이라서 처음 적응 기간이 오래 걸렸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래서 전 인턴 그 초반 시간을 그냥 보낸 것 같아서 많이 후회하고 있거든요. 처음이라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태도를 보이시면 조언을 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여쭤보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턴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질문하시는 인턴분들을 보면 더 많이 챙겨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오늘 인터뷰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정진아 인턴 사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사교육 팀장인 조성재 차장님의 2022년 하반기 처음형 청년 인턴 채용 공고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인턴 채용 공고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은 총 10명을 할 예정입니다. 사무행정 6명, 안전, 토목, 정보기술, 환경 각 한 면씩 총 10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 모집 분야를 보면은 사무행정, 안전, 토목, 정보기술, 환경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울산항만공사의 직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체험형 청년 인턴을 통해서 향후에 정규직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직렬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번에 채용하게 됐습니다. 지원 자격입니다. 임용 예정일인 2022년 7월 4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만 지원이 가능한다. 출생일로 따지면은 1987년 7월 5일부터 2004년 7월 4일까지입니다. 이 점 잘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학자 발표 후 임용 예정일부터 6개월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나 공복무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합격을 취소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근로조건입니다. 근로 형태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하고 있으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고용관계가 소멸됩니다. 근무 지역은 울산입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사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본사만 있기 때문에 지사가 없어서 저희가 사택은 아예 운영하고 있지 않는 점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턴 급여치고는 약간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경험이 아닌 경력을 하기 위한 인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수준도 약간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인턴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경력 증명서도 요청할 때는 제가 발급해 드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취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인센티브입니다. 근무 성적 및 프로젝트 과제의 성과 등 평가를 통해 우수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며 수료 후 울산항공사 정규직 신규 채용 지원 시 우대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에서 3점을 부여할 예정이고요. 이 부여 기준은 수료 종료 후 채용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체험형 인턴으로 수료한 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아까 총 5개 직렬을 저희가 이번에 모집 분야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울산항공사가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128명이다 보니까 1년에 정규직 채용이 10명을 좀 못 넘습니다. 항상 매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직렬을 2년 이내에 채용 안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해당 직렬, 해당 분야 채용이 없을 때는 최초 1회, 2년이 초과했었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가산점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거 생각하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지원 부분입니다. 취업 역량 강화 학습 동아리 COP 운영하고 있고 개인 및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
취업 역량 강화 COP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턴들이 취업에 좀 더 이렇게 성공을 취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COP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취업 이제 저희가 취업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필기도 봐야 되고 면접도 보야 되지 않습니까? 필기 같은 경우에 NCS 같은 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문제풀이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면접도 모의 면접을 해가지고 울산항공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저희가 이거를 계속 운영해 왔었는데 이제 인턴이 끝나고도 저희 이렇게 이 COP에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인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들 대부분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인턴 조직 적응 및 담당 업무 수행 관리를 위해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이제 멘토링 같은 경우는 최근 입사 1년 이상 최근 입사한 직원 중에서 이렇게 멘토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그런 아까도 얘기한 취업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출장 등인데요. 저희가 이제 외부 취업 심사 응시에 참여할 경우에 뭐 출장 조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 연차를 쓰게 하진 않고요. 각 전형마다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형마다 합격자 발표는 저희가 서류가 이게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고 발표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조금 빨리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워낙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조기에 저희가 발표할 수 있다는 거 이것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형 단계별 심사 기준 및 합격자 결정 등입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입사 지원 및 자기소개서 적부 여부를 판단하고요. 제가 과거에 한번 이것들 그 서류 심사를 해봤을 때 보니까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거기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뭐 기억 니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했다가 깜빡하고 본인이 작성했던 거를 이제 컨트롤 C 붙여놓지 않고 과거에 임시 저장한 걸 그대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바로 탈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몇 가지 좀 더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은 이제 울산항만공사라고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성실에 해당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류심사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가사 같은 거, 노래 가사 같은 거 쓰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다 보면은 조금 질문과 동떨어진 완전 다른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은 질문과 되게 부정적인 내용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울산몽사를 비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나 공공기관들을 비판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조금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서류에서 탈락합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 일반적으로 쓰신 거에 대해서는 다 통과되기 때문에 서류를 뭐 아주 잘 써야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교시는 인성검사를 보고요. 그다음에 2교시는 저희가 NCS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동시에 이렇게 해서 볼 예정입니다. 합격 기준은 모집 분야별 선발 인원의 5배수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이게 필기 시험 합격선 동점자가 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5배수다 보니까 만약에 정보기술이 이제 5등까지만 필기 시험 합격인데 만약에 5등 합격선이 6명, 뭐 7명, 8명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8명까지도 다 같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이제 가락 기준도 있고 인성검사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가락 기준 같은 경우는 과목별 4할 미만이거나 전체 종합 6할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은 역량 면접 한 가지만 보고 있는데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에서 100% 반영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면접에서도 가락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위원 합산 평점
60점 미만이거나 또는 면접위원 과반수, 그러니까 만약에 뭐 4할 미만으로 평가했을 때 이때는 60점이 넘더라도 가락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모집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1배수, 예를 들어서 통목은 1명이고 사무행정 같은 경우는 6명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자 결정입니다. 면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 고득자 순으로 결정을 하고요.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 예정입니다. 네, 증빙서류 제출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좀 내용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입사 지원서 접수 마감일 5월 18일까지 성적이 발표돼야 되고요. 그리고 접수 마감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인 6월 20일까지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입사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거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취업 지원 대상자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이 접수 마감일 5월 18일까지 등록돼야 되고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인 6월 21일까지 유지돼야지만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제출 서류는 채용 공고 이후에 발급한 것만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든 간에 최종 합격 발표 후에 제출하는 거다 보니까 우선은 여기에서 이 유효 기간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기타 유의사항은 조금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필요한 거 위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서 모집 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입니다. 이 말은 사무행정 지원하고 안전도 지원하고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안 된다는 거고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된 증빙서류 내용 불일치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됩니다. 이 말은 입사지원서에 뭐 어학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경험은 상관없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필히 확인 절차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에 다음 항목입니다. 서류 심사에서 모집 분야별 자격요건 미달자,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아까도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항목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출신 지역, 학교, 연령, 성별 등 블라인드 채용에 불부합하는 사항 금지입니다. 어겼을 때는 불이익이라고 하는데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워낙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당연시되고 있고 저희도 그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들을 적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블라인드 항목에 대해서 제가 블라인드 정복하기라는 거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시 올려드리겠지만은 그거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항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자기소개 쓸 때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 규정에 따라 면직 처리됩니다. 면직 처리라는 것은 바로 잘린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저는 바로 그냥 사법기관에 신고할 거니까 저한테 혹시 본인 주변에 뭐 이렇게 뭐 지인이 뭐 울산봉사를 안다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 주변에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지위가 되게 높은 뭐 저명 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워낙 채용 비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저도 제가 만약에 이거를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거를 응했을 때는 저도 바로 잘리기 때문에 제가 잘리는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알려드리고요. 다음 항목의 마감 시간은 5월 18일 1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출하면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막 마지막에 막 부랴부랴 막 제출하고 막 1분 남겨놓고 제출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원자분의 시계는 59분이 17시 59분일지 몰랄지언정 실제는 뭐 18시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날 오전이라든지 아니면 전일이라든지 미리미리 조금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이제 서버가 워낙 좋아서 동시 여러 명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은 혹시라도 다운되거나 그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필기 및 면접 전형 등 단계별 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하고 제가 서류는 상관없고 필기하고 면접 전형 때 신분증을 지참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씩 보시면은 필기 전형이나 면접 전형 때 신분증을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든 간에 신분을 확인하고 입시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 저희한테 막 사장하고 부탁은 하지만은 저희가 그런 분들의 그거를 받아줬을 때는 이게 바로 채용 비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자격 기준을 보면은 만 18세다 보니까 고3들이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근데 고3분이 지원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고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특성화고는 이게 그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 보더라고 졸업이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3 분들도 아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만 18세 넘었다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 그게 있겠죠. 그 주민등록증. 그래서 주민등록증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3도 졸업이 가능하다면은 특성화고인 분들 가능하다면은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 전형 단계별 합격자 공고에 대한 본인 미확인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필기를 합격해서 면접에 참여하라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전화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종 합격해가지고 제가 최종 합격했다고 전화해서 제출서를 내라고 하려고 했더니 전화 못 받는 경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런 분들은 기간이 지나면 저희는 딱 그거를 준수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걸 준수하지 않으면 이거 역시 채용 비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히 준수를 하기 때문에 알고 시간 연락 같은 것도 좀 잘 받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에도 입사지원서 허위 기재, 신체 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등 채용 결격 사유가 해당되면은 바로 합격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입사지원서 없는 거 허위로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원조회 같은 경우는 범죄 사실만 없으면은 바로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다음 항목에 최종 합격자는 임용 발령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됩니다. 학교 졸업이라든지 현재 군대에서 조만간 이제 전역을 하기 때문에 좀만 미뤄달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고 지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하다가 조금 궁금하거나 이번 채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거기에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최종 5월 18일 수요일 18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검색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링크 또는 QR 코드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무행정을 예시로 든 거고요. 이제 본인의 성명 그리고 연락처 같은 경우는 본인 휴대폰하고 비상 연락처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 가장 가까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우편은 이메일 주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여부 당연히 해당되지만 되고요. 여기 미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서류에서 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거 이제 해당 출생일을 잘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대 항목은 해당되시는 분들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외국어 공인 어학 시험 성적입니다. 제가 사무행정이기 때문에 외국어 공인 어학 성적을 보고요. 기술 직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이제 저희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제 부서 배치에 활용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만약에 토익 같은 경우 이제 유효 기간이 2년, 다른 것도 그렇고 똑같이 2년인데 이게 유효 기간이 지난 거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절대 쓰면은 서류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효 기간 지난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있으신 경우에 한해서만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분들에 한해서 나중에 배치할 때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래서 그 밑에 그 외국어에 대한 유효 기간을 다시 한번 기술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사항입니다. 직무 관련된 교육들만 기재해 주시고요. 과정명 그리고 주요 내용, 이수 시간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접수 마감일 이전에 이수한 거에 한해서만 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또 다 성적 증명서 같은 걸 통해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현재 뭐 대학생인 분이 할 경우에는 현재 수강 듣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적지 말아 주세요.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력 혹은 경험 사항입니다. 가끔씩 이제 경험하고 경력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력은 돈을 받고 일한 거고요. 경험은 돈을 받지 않고 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4대 보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경력이고요. 뭐 학교나 뭐 학교에서 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경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쓰실 때 잘 쓰셔야 되는 게 그 활동 내용에 동아리 같은 것들 쓰실 때 보면은 그 동아리를 통해서 그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절대 쓰지 마시고요. 활동 내용에도 그런 학교명들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쓰면은 블라인드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내용들을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총 3가지 항목이고요. 최소 600바이트, 최대 1000바이트까지 이내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명, 나이, 성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학과. 이게 출신 학교는 학과라고 써 있는데 뭐 학과, 학점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블라인드 정확하게도 여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쓰시면은 안 됩니다. 저희 그리고 여기 보면 기술 직렬이 있는데 기술 직렬 같은 경우는 자격증만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그 사무행정 같은 경우는 어학 성적이었고요. 기술 직렬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쓰시는데 합격한 거에 한해서 쓰시면 되고요. 가끔씩 보면은 이게 이제 중간은 저희가 이제 뭐 공고 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나는 100% 합격 뭐 확신하면서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면은 그것도 허위 사실로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정규직 필기 난이도랑 동일한가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위탁 업체에서 거기서 직접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지 않지만은 유사하거나 약간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성적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그래서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은 외국어 성적 저희가 이번에 체험형 인턴 중에 프로젝트 중에 그런 뭐 마케팅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성적 좋은 분들은 아마 그쪽으로 배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받는 거지 이게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절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에서 최고점,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사무행정 같은 경우는 5명을 보니까 5등 안에 들어야겠죠. 근데 그 면접위원한테 외국어 점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경력, 경험 사항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내용만 면접위원들한테 제공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부서 배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자격증, 교육사항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부서 배치.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에 과연 더 어떤 사람들이 적합한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용도로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경력사항에 적은 기업명은 자기소개서에 써도 되나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정복하기를 보면은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이 경력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력은 돈을 받고 일한 거고요. 경험은 돈을 받지 않고 일한 겁니다. 경력은 다른 회사 기업명을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항만공사를 써도 문제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이 블라인드라는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겁니다. 거기에서 다 정해놨어요. 그 정해놓은 사항들은 저희는 그대로 이행만 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력사항은 전혀 무관하다. 왜냐?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NCS라는 게 직무 능력 중심 채용입니다. 직무 능력 중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력은 그 직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에 대해서는 기업명을 써도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은 학교명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경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만 조심해서 블라인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안에서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를 넘겼습니다. 벌써 저희가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네요.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오픈 채팅방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픈 채팅방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나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채용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